캐패시터의 직병렬 관계인데요. 자, 저항을 했던 것처럼 캐패시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을 얘기했을 때 여기도 캐패시터도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항이 직렬 연결할 때 뭐를 구했냐면 전압 분배를 배웠어요. 그렇죠? 저항이 직렬로 연결됐을 때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비는 저항의 비와 같다. 그렇죠? 그러면은 캐패시터가 직렬로 연결됐을 때 하나의 캐패시터로도 표현될 뿐만 아니라 캐패시터에 걸리는 전압의 분배 법칙도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캐패시터가 있으면 N개의 캐패시터가 있습니다. 각 크기는 C1부터 CN까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개 걸리는 전압은 V1과 흐르는 전류가 I1, I2, IN이 될 거고 V1, V2, VN이 될 겁니다. 자, 직렬 연결이라는 것은 흐르는 전류가 동일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나오는 점을 다 이어야 돼. 그러면은 C1, C2 이런 식으로 가서 CN까지 연결이 됩니다. C1, C2, CN까지 토탈 흐르는 전류 I, 즉 I1하고 직렬 연결의 정의가 모든 소자에 흐르는 전류를 갖다가 동일해야 되는데 그 크기를 갖다가 I라고 두겠어요. 저항할 때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C1에 걸리는 전압을 V1, C2에 걸리는 전압을 V2, CN에 걸리는 전압을 VN이라고 두고 토탈 걸리는 전압을 V라고 두겠어요. 자, 그러면은 N개의 소자의 특성식을 보니까 I는 C1의 DT분의 DV1, I1인데 I2, C2의 DT분의 DV2, I 쭉 가서 N번째 소자에 흐르는 전류 IN도 CN의 DT분의 DVN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든 전류가 같아요. 같다 그랬으니까 식이 어떻게 됐냐면 C1 DT분의 DV1는 C2의 DT분의 DV2는 이런 식으로 N개가 같아집니다. CN의 DT분의 DVN. 자, 이와 같은 관계식을 또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의 네모 박스를 박스의 특성식을 한번 보자는 거죠. 어떻게 I와 V의 관계를 한번 구해보자는 거예요. 전체에 흐르는 전류 I와 전체에 걸리는 전압 V의 관계식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V가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간 V는 기록 전압 법칙에 의해서 모든 소자에 걸리는 전압을 합하게 되면은 토탈 전압이 된다. 이걸 얻을 수 있어요. 기록 전압 법칙이니까. 그렇죠? 이걸 갖고 I와 V의 관계식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특성식이 있어. 특성식이 있으니까 V1, V2가 아니고 V1을 미분했어, 시간적으로. 그래서 얘도 그냥 갖고 힘들어지니까 T에 대한 미분을 합니다. 그러면은 왼쪽은 DT분의 DV가 될 거고, 그 다음에 DT분의 DV1, DT분의 DV2, 이런 식으로 DT분의 DVN까지를 미분해서 더한 것과 같아. 이거는 얘가 같으면 당연히 얘가 같은 거죠. 그쵸? 그냥 얘를 갖다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고기 숙이 갖고, 내가 그래서 출석을 안 불러. 억질로 돌아가고, 그냥 앉아있는 거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 수학적으로 보면요. 위의 식을 만족하면 밑의 식은 만족합니다. 무조건. 그런데, 이렇게는 되지만 이렇게는 안 돼요.
밑에 끼 맞는다고 해서 위에 끼 맞느냐? 아니에요. 여기서 1로 가려고 하면 뭐가 같아야 돼요? 자, 여러분 fx가 2x 플러스 3이야. 그러면은 f'x는 2입니다. fx가 얘가 맞으면은 f'x는 얘가 맞아요. 근데 f'x가 2라고 해서 fx가 얘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 뒤에 있는 3이 0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밑으로는 가지만 밑에서 위로는 안 갑니다. 가려 그러면 조건이 하나 붙어야 돼. 뭐? 적분상수가 같아야 된다. 그래서 위의 식은 지금 했고 만족을 했기 때문에 아래 식도 당연히 만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는 거는 충분 조건이니까 그냥 왔어요. 오고 나서 dt분의 dv1은 뭐냐고 보니까 c1분의 i1이고요. c1분의 i1이 바로 i입니다. 그쵸? i1부터 in까지가 i라고 뒀으니까 이렇게 i라고 뒀으니까 dt분의 dv1은 c1분의 i 그 다음에 c2분의 i 해서 cn분의 i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c1분의 1 플러스 c2분의 1 플러스 쭉 가서 cn분의 1 곱하기 i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특성식을 보니까 i하고 dt분의 dv가 비례관계가 있습니다. 비례상수는 C1부터 Cn까지에 의해서 표현이 되지만 그러면은 얘는 뭐냐 하면은 바로 캐패시타라는 거예요. 소자라는 게 있어요. 소자라는 것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전압원, 전류원, 저항, 캐패시타, 인덕터, 다이오드. 단자 2개 있는 소자는 딱 6개밖에는 여러분들이 겪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가서 뭐 LED라든지 이런 건 전부 다 다이오드로 통일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전압원은 전압이 일정한 값으로 표현되는 거고, 전류원은 흐르는 전류값이 일정한 값으로 표현되는 거고, 저항은 전압과 전류가 비례관계가 있는 거고요. 캐패시타는 전류하고 전압의 미분치가 비례하는 거고, 인덕터는 전압하고 전류의 미분치가 비례하는 관계고, 다이오드는 전압과 전압의 익스포넨셜 항과 전류가 비례하는 그런 꼴로 나오면은 다이오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꼴을 보면은 전류가 전압의 미분치에 비례하는 거니까 얘는 캐패시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모 박스는 하나의 캐패시터 CEQ라는 걸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얘에서 만들어지는 특성식하고 제 네모 박스에서 만들어지는 특성식 얘하고 같으면 등가회로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특성식은 CEQ 곱하기 DT분의 DV니까 이 식하고 이 식하고 같아지려고 그러면은 CEQ의 역수가 바로 이 괄호 안에 가고 같으면 돼. 그럼 C 같죠? 그래서 N개의 C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토탈 캐패시터, 하나의 캐패시터로 표현이 가능한데요. 토탈 캐패시터 CEQ의 역수는 각 캐패시터의 역수와 합과 같다. 참고적으로 저항의 병렬, 저항의 병렬 연결을 할 때 어떤 형식이 있어요? 토탈 저항의 역수는 각 저항의 역수의 합과 같다. 그렇죠? 저항의 병렬 연결은 다른 말로 하면은 컨덕턴스의 직렬 연결이에요. 예, 저항하고 컨덕턴스가 쌍대, 병렬하고 직렬이 쌍대. 그래서 이 말의 쌍대는 바로 얘니까. 그래서 캐패시터는 컨덕턴스처럼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캐패시터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얘가 2 마이크로페럿이고 얘가 3 마이크로페럿이야. 그러면은 토탈 CEQ 값은 얼마냐?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토탈 CEQ의 역수는 2 마이크로의 역수, 3 마이크로의 역수, 6 마이크로분의 2, 3 플러스 2 해서 6 마이크로분의 5. 따라서 CEQ는 1.2 마이크로페럿이 된다.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직렬 연결을 했을 때 토탈 캐피시타는 지금 구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전압 분배입니다. 자, 토탈 인가되는 전압이 V이고, C에서 Cn까지가 직렬로 연결됐을 때, 각 소자에 걸리는 전압의 B, V1 대 V2 대 Vn까지는 얼마가 될까라고 구하려고 그래요. 자, 이거는 알고 있어요. 이것만 갖고는 B를 못 구합니다. 식이 하나 더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V1이 갖고 있는 특성식과 Vt와 Vn의 특성식이 있으니까 얘를 이용을 하면 돼. 하면 되는데 바로 이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용이 안 되는 거니까 그냥은 B를 못 구합니다. 요 식이 있기 때문에 요 식을 갖고 우리는 풀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풀 수가 있냐면은 어떤 수식이 있냐면 X 대 Y 대 G는 A 대 B 대 C를 갖다가 풀 때 어떻게 풉니까? A분의 X는 B분의 Y는 C분의 G 이걸 푸는 거죠. 위에 기 되면 밑에 기 됩니다. 자, 여기에서 얘를 나누고 Y는 B를 나누고 G는 자기 자리를 나눠주면 돼. 자, 얘는 거꾸로입니다. 등식이 성립했는 거니까 C1의 DT분의 DV1은 C2 곱하기 DT분의 DV2 이런 식으로 가서 CN의 DT분의 DVN이니까 DT분의 DV1 대 DT분의 DV2 대 쭉 가서 DT분의 DVN은 C1분의 1 대 C2분의 역수가 들어가야 되지. 그쵸? 그래야 여기 곱하기가 되지. 왜? 얘 나누기 얘가 돼야 되니까. 이 마이크로페럿이라는 캐패시터가 있는데 여기에 전압이 Q가 모여 있어서 5V로 충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캐패시터가 하나 있는데 얘는 좀 계산 편하게 하기 위해서 3. 얘는 6 마이크로페럿인데 얘에 걸리는 전압이 2V로 충전이 되어 있어. 자, 각자가 있을 때는 이와 같은 두 개가 있어요. 캐패시터에. 그런데 얘를 두 개를 연결을 했어. 연결을 하면 하나의 캐패시터로 바뀝니다. 얼마만큼? 아까 C 계산했죠?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됐을 때는 각자의 역수, 3 마이크로의 역수, 6 마이크로의 역수를 구해가 전체를 다시 또 역수를 하게 되면 2 마이크로페럿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충전된 전압은 얼마냐? 이렇게 연결을 끊어 있는 상태에서 스위치가 여기 있다고 봅시다. 닫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어요? 차지의 움직임입니다. C라는 것은 항상 뭐로 따져야 되느냐 하면은 전압, 전류 따지는 건 좋은데 내부에 뭐가 있으면 차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따져야 돼. 자, 단독으로 있을 때는 여기가 얼마만한 차지가 있어요? 15 마이크로 쿠롬이라는 차지가 있습니다. 왜? Q는 CV니까. 그러면 위에가 15 마이크로 그러면 밑에는 15 마이크로 마이너스 15 마이크로 쿠롬이라는 차지가 대응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성이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단독으로 있다면 6 마이크로 페럿에 2볼트니까 플러스 12 마이크로 쿠롬이라는 차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래로는 마이너스 12 마이크로 쿠롬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위치를 딱 닫는 순간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여기에 있는 차지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 얘를 지나가지는 뭐 하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있는 차지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단 얘하고 얘하고가 믹싱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딱 붙여놓으면 지금은 합산된 거고, 붙여놓으면 구조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C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플러스 15 마이크로쿠롬이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12 마이크로쿠롬이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크로쿠롬이 있어요. 이와 같은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그냥 2V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5V가 됩니다. 이 점이 A점이고 이 점이 B점이야. 두 개의 캐패시터를 갖다가 등가적으로 한 개의 캐패시터를 곤쳤어. 2 마이크로페럿으로. 그러나 A점과 B점은 변화가 없습니다. 네모 박스만 바뀌어졌지. 그러면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A와 B점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나 여기서 만들어지는 A점과 B점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나 같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는 7V라는 전압이 걸려요. 얘가 2V고 얘가 5V이기 때문에 토탈 7V라는 전압이 그대로 걸립니다. 그런데 얘가 갖고 있는 저장 에너지가 얼마죠? Q는 6 마이크로쿠롬이 될 거고, WC는 2분의 1 곱하기 C 곱하기 V의 자성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2 마이크로페럿 곱하기 9이니까 9 마이크로줄만한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을 달면, 스위치를 달고 스위치를 T가 저런 순간 다 끼면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서 T가 무한대가 되면은 저장된 에너지가 제로로 갑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지. 얘는 CEQ라는 뜻이에요. CEQ가 보니까 2 마이크로페럿이고 얘가 7V가 충전됐으니까 저항을 달면은 R에서 소모하는 토탈 에너지 WC는 2분의 1 2 마이크로페럿 7의 자성이니까 49 마이크로줄을 소모를 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얘가 저장된 에너지는 얼마예요? 예, 단독으로 있을 때 3 마이크로페럿에 5V니까 2분의 1 3 마이크로페럿 곱하기 5의 자성이니까 25, 75, 32.5 마이크로줄이라는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고, 얘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2의 자성이니까 3, 4, 12 마이크로줄이 있습니다. 연결을 하면 얘가 되는데, 얘가 갖고 있는 저장 에너지는 32.5 마이크로줄,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12 마이크로줄. 그런데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49 마이크로줄이에요. 응? 뭐지?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얘 두 개 합하면은 49.5 마이크로줄. 얘가 갖고 있는 거는 49 마이크로줄이에요. 그럼 0.5 마이크로줄은 어디로 갔어? 자, 그러면 붙이니까 얘가 12 마이크로쿠롬, 여기가 마이너스 15 마이크로쿠롬입니다. 그러면 R을 붙이면은 여기에 있는 차지가 이렇게 R을 통해서 흘러나가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전에 가서는 이런 식으로 따져줘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 자, 여기에 있는 12 마이크로쿠롬이 싹 가면은 여기가 다 차지가 안 됩니다. 그쵸? 마이너스 3 쿠롬이 남아있어.
그죠? 그래서 여기서 R을 통해서 나가는 차지가 얼마가 되느냐? 12 마이크로 쿠롬을 가면 얘가 남고 15 마이크로 쿠롬이 가면 얘는 없어지는 대신에 얘가 마이너스 3 마이크로 쿠롬이 여기 남아있어. 근데 요 사이는 얼마가 있는 거예요? 요 사이에 마이너스 3 마이크로 쿠롬이라는 차지가 들어있는데 얘는 저항을 달든 안 달든 얘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 플러스, 바뀌었죠. 극성이 바뀌었으니까 플러스 3이 되겠네. 플러스, 자, 여기서 처음에 스위치를 닫히기 전에는 2 마이크로페라 7V니까 14 마이크로 쿠롬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R을 달면 빠져나가는 Q가 14 마이크로 쿠롬이 빠져나가. 얘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4 마이크로 쿠롬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위에 뭐가 남냐면 마이너스 2 마이크로 쿠롬이 남아있어요. 왜? 12밖에 없는데 14가 나갔으니까. 2가 모자란다고. 그 다음에 14가 15가 모자랐는데 14밖에 안 왔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크로 쿠롬이 남아있어.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쿠롬하고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2 마이크로 쿠롬하고 중앙에 있는 3 마이크로 쿠롬이 전체적으로 중성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얘가 빠져나가면 다 사라지는데 얘가 빠져나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얘를 상쇄시키는 차지들이 남쪽에 남아있어야 돼. 그러면은 여기 얼마나 2V라는 전압에서 몇 V로 바뀌어요? 저항을 달고 다 방전시키고 나면은 얘가 갖고 있는 전압은 6 마이크로페럿에 차지가 2 플러스 2가 있는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크로쿠롬, 여기가 플러스 2 마이크로쿠롬이니까 Q는 CV니까 6 나누기 2에서 3분의 1, 극성이 반대가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V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얘는 5V에서 얘가 14 마이크로쿠롬이었으니까 여기가 1 마이크로쿠롬, 여기가 플러스 1 마이크로쿠롬이 돼서 상쇄가 될 거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V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3분의 1, 여기에 마이너스 3분의 1V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0V가 걸리는 거고. 자, 그러면 2V에서 마이너스 3분의 1V로 변했으니까 변한 양이 얼마입니까? 2분의 7V가 변했습니다. 그쵸? 얘가 2분의 4V, 3분의 7V. 얘가 3분의 6V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V로 변했으니까 3분의 7V가 변했고, 얘가 변하는 거나 14V가 변했죠. 그렇죠? 델타 V가 그래요. V의 변화량이 그렇습니다. 자, C의 B가 2대 1이에요. C의 B가 2대 1이니까 변화량의 B는 1대 2가 되는 거죠. dt분의 dv1 대 dt분의 dv2가 그래서 역수의 비와 같다. 그래서 2대 1, C의 B가 2대 1이니까 역수의 B는 1대 2가 되죠. 1대 2가 얘가 전압의 변화량하고 얘 전압의 변화량이 1대 2가 되는 거예요. 맞다고. 실제로는 하나도 안 일어나고. 왜? 이상적인 C일 때 가능한데 일반적인 C는 C 내부에 저항값이 있습니다. 그 저항으로 방전이 다 돼버려. 조금만 두면 사라지기 때문에 잘 안 되는데 여기 언제 때 씁니다 하면은 타임이 우리가 고려되는 타임이 굉장히 짧을 때 C가 방전되는 타임에 비해서 굉장히 더 짧게 되면은 이 메커니즘을 이용할 수가 있고 길게 되면 타임이 길면은 의미 없고요. 2 마이크로페럿이고요. 여기가 4 마이크로페럿이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만약에 초기에 4V가 충전되어 있고 여기가 2V가 충전되어 있다. 뭐 똑같이 4V로 충전되어 있다고 봅시다. 자, 20V로 충전을 시켰어요. 그래서 T가 저런 순간에 스위치를 다 껴. 그러면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 V1과 여기에 걸리는 전압 V2가 얼마냐? 그러니까 스위치가 다 끼고 나서 캐피 2마이크로페럿에 걸리는 전압하고 4마이크로페럿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냐라는 겁니다. 자, 토탈 걸리는 전압의 변화량은 델타 V는 어떻게 돼요? 원래는 8V가 돼 있었는데 스위치가 닫으면 20V로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12V가 증가를 했습니다. 델타 토탈 걸리는 전압의 변화량은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8V에서 20V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델타 V1 플러스 델타 V2가 12V가 되고, 그 다음에 델타 V1 곱하기 C1 2마이크로페럿은 4마이크로페럿의 델타 V2가 됩니다. 그래서 델타 V1은 2배의 델타 V2. 그러니까 여기에 걸리는 V1의 변화량은 V2의 변화량의 2배가 된다는 거예요. 2배가 되는 거니까 얘 대신에 얘를요. 그러면은 얘 플러스 2분의 1 델타 V니까 2분의 3 델타 V1이 되고 얘가 12V가 됩니다. 따라서 델타 V1은 얼마가 돼? 8V가 되죠. 델타 V2는 같은 방법으로 하면은 3V1, 3V2가 10이니까 4V. 자, V1은 18V가 변했고 V2는 4V가 변했으니까 최종적으로 V1은 원래 4V에서 8V로 변했고 V2는 원래 4V 있었는 것이 4V 변했으니까 8V로.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얘는 4V에서 12V로 얘는 4V에서 8V로 변화가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가 8V 걸리고 12V 걸리니까 20V하고 KVL을 만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의 의미입니다. 자, 예제를 하나 풀을게요. 예제 7의 5. 이번에는 3개의 캐패시터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2마이크로페럿, 3마이크로페럿, 6마이크로페럿. 이것의 CEQ 값을 구하라. 등가 캐패시턴스를 구하라는 거예요. CEQ의 역수는 2마이크로페럿의 역수 플러스 3마이크로페럿의 역수, 6마이크로페럿의 역수. 2마이크로페럿분의 1 플러스 6마이크로페럿분의 3마이크로페럿분의 1, 6마이크로페럿분의 1. 그러면은 6마이크로페럿에 통분하면은 여기는 3 플러스 2 플러스 1 해서 1마이크로페럿분의 1이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CEQ는 1마이크로페럿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예제 7-6. 이번에는 전압 변화를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번에는 2개가 아니고 3개인 케이스. 여기가 3마이크로페럿, 여기가 4마이크로페럿, 6마이크로페럿. 여기가 V1, 여기가 V2, 여기가 V3. 그러면은 여기가 VT. VT가 1V에서 10V로 변화되는 동안 델타 V1과 델타 V2와 델타 V3의 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V1, V2, V3는 얼마나 변했냐는 겁니다. 자, 토탈 변화량이 9V예요. 그리고 델타 V1과 델타 V2와 델타 V3의 합은
이 전압의 합이 이해가 되니까 얘 변화량은 각각의 변화량의 합과 같으니까 얘가 9V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델타 V1 대 델타 V2. 그러니까 C1 3 마이크로페럿 델타 V1는 4 마이크로페럿 델타 V2는 6 마이크로페럿 델타 V3입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3 델타 V1는 4 델타 V2는 6 델타 V3. 그래서 델타 V2는 4분의 3의 델타 V1, 델타 V3는 2분의 1 델타 V1. 얘를 여기다가 여. 그러면은 델타 V1의 1 플러스 델타 V2가 4분의 3, 얘가 2분의 1, 9V. 4분의 4, 7, 9니까 4V가 되겠네. 델타 V1은 4V. 그 다음에 델타 V2를 구하려고 그러면 이번에는 델타 V2니까 델타 V2는 델타 V1은 3분의 4 델타 V2 델타 V3는 6분의 4 3분의 2 델타 V2 이걸 이해하면은 델타 V2에 1 플러스 3분의 4 더하기 3분의 2 2가 9V 3분의 3 역시 델타 V2는 3V가 변합니다. V3는 그렇게 계산 안 해도 4V, 3V, 얘는 2V. 델타 V3는 2V. 이런 식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C1에 걸리는 전압의 변화량은 4V, C2에 걸리는 전압의 변화량은 3V, C3에 걸리는 전압의 변화량은 2V.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얼마나 충전된지만 보면 그 다음 최종치를 알 수가 있겠죠. 변화량을 아니까. 예제 7-7. 종속 전압 원이 들어있는 회로입니다. 그래서 C에 걸리는 전압이 VR일 때 종속 전압에 걸리는 전압이 2배가 될 때 A점과 B점에서 들다본 등가 캐패시턴스 CEQ 값을 구하라. 그러면은 그런 전류 IT는 CEQ의 VT 이런 꼴로 얘의 특성식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VT는 VIT 플러스 2VIT니까 VIT 플러스 2VIT는 3VIT. 다음에 C1의 특성식은 C의 특성식은 IT가 6 마이크로페럿의 DT분의 D V1T VIT 6 마이크로페럿의 DT분의 D의 VIT가 3분의 1 VT입니다. 그래서 3분의 1 앞으로 나오니까 2 마이크로페럿의 DT분의 D VT니까 얘가 CEQ죠. 그렇죠? 따라서 CEQ는 2 마이크로페럿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제 7-8. 여기가 3 마이크로페럿,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V1. 여기가 6 마이크로페럿, 플러스 마이너스 V2. V1이 T가 제로인 순간에 스위치가 달리는데 T가 음의 영역에서 V1이 2V, V2가 4V 이렇게 충전되어 있었는데 T가 양의 영역 딱 연결을 하고 난 이후에 연결 후 저장 에너지가 얼마냐? 그리고 충전 전압은 얼마냐? 자, 처음에는 각각이 2V, 4V로 충전된 것을 갖다가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 CEQ가 될 겁니다. CEQ의 충전 전압 V가 얼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저장된 에너지가 얼마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처음에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됐으니까 걸리는 전압은 얘가 스위치가 다 끼더라도 V1하고 V2의 합과 같으니까 V는 6V예요. 그렇죠? 이게 충전 전압입니다. 왜? 변화가 없을 거니까 그냥 이 스위치만 다 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닫으니까 얘 그대로 있고 얘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스위치가 전체적으로 끊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전압은 6V가 변화가 없고 CEQ는 달라져요. 3마이크로페럿하고 6마이크로페럿의 직렬 연결이니까 CEQ의 역수는 3의 역수 플러스 6의 역수 하니까 6분의 2, 3. 그래서 2분의 1. 그래서 CEQ는 2마이크로페럿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장 에너지 WT는 2분의 1 곱하기 CEQ가 2마이크로페럿, V가 6의 자성, 36 마이크로 줄만한 에너지를 얘는 저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갖고 있던 저장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V1, C1에 저장된 에너지는 2V를 갖고 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3 마이크로페럿 곱하기 2의 자성 해서 6 마이크로줄을 갖고 있고요. 얘가 갖고 있는 줄은 2분의 1에 6 마이크로페럿에 4의 제곱 68, 48 마이크로줄입니다. 그래서 얘 두 개, 얘가 갖고 있는 6 마이크로줄, 얘가 갖고 있는 48 마이크로줄이니까 토합 W1 플러스 W2는 54 마이크로줄입니다. 그러니까 스위치가 닫기 전에는 각각 갖고 있던 에너지 합은 54 마이크로줄인데 딱 스위치를 닫음으로 인해서 38 마이크로줄로 줄었어요. 그러면 누가 소모를 했겠죠, 그렇죠? 소모는 바로 스위치가 소모를 한 겁니다. 왜? 이걸 갖다 이렇게 보면은 저항 성분이 없기 때문에 좀 그런데 이걸 갖다 저항을 이렇게 달았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여기가 3 마이크로페럿이고 2V가 되니까 플러스 6 마이크로쿠럼 마이너스 6 마이크로쿠럼 저항 R이 있고 그 다음 얘가 6 마이크로페럿에 4V니까 플러스 24 마이크로쿠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 마이크로쿠럼. 자, 여기에 6 마이크로쿠럼 플러스하고 여기에 24 마이크로쿠럼이 있는데 이거 스위치가 딱 닫으면 뭐 돼요? 24 마이크로쿠럼하고 6 마이크로쿠럼이 섞여버립니다. 섞여서 한 라인인데 이쪽에 있는 차지가 일로 옮겨져요. 그래서 이 저항을 지나면서 에너지가 소모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공통적으로 얘가 여기 플러스 24 마이크로쿠럼하고 마이너스 6 마이크로그러니까 이 라인 자체에 들어있는 것이 18 마이크로쿠럼이 되면 돼요. 그렇죠? 여기에 있던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24 마이크로쿠럼하고 마이너스 6 마이크로쿠럼이 섞여면서 저항 R에서 소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부에 플러스 18 마이크로쿠럼이라는 차지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에 플러스 18 마이크로쿠럼하고 마이너스 18 마이크로쿠럼하고가 상쇄되고 나머지 마이너스 6 마이크로쿠럼이 얘하고 상쇄되고요. 얘 두 개가 상쇄되고 그러니까 6 마이크로쿠럼이 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지는 6 마이크로쿠럼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저항에서 에너지 소모가 일어나는 거니까 54 마이크로줄에서 36 마이크로줄로 거의 18 마이크로줄이 소모가 일어난다는 것은 어디서? 저항에서. 여기서는 스위치에서 소모가 일어난다. 그런 뜻입니다.